6일 3시 18분부터는 화가 들어와요. 한 장관한테는 10% 나쁘고 윤 대통령은 횡재대운을 맞이하니까 지지율이 급상승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5월 4일 목요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대운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악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횡재대운이라는 게 또 있어요. 횡재대운을 얻는 방법하고 이제 대운이 왔을 때도 지나가서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어떤 상충이나 상극할 때는 대운이 왔어도 이제 못 먹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상생으로 이제 합살시키는 방법을 조금 오늘 알려드리고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대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으로는 이제 상생하는 그런 운이에요. 옛날 말이 있어요. 운이 강한 자를 건드리지 마라. 운이 너무 강해서 건들면 건들수록 한동훈 장관은 인기가 높아질 거고.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대운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또 아군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군.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는데 이제 이 역학을 조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운 그러면 나한테 지금 대운이 큰 운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내가 만약에 금이 없어. 이제 금이 이렇게 지구에 가까이 올 때가 이제 이게 운으로는 4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달력을 대운 달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나한테 좋은 게 올 때는 대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쁜 게 이렇게 올 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화가 강한데 화가 또 들어올 때는 아군이 들어온다 그래서 대운이 아군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이라는 거는 1년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한 20% 정도, 대운을 60%를 보면 1년 세운은 한 20%를 보는데, 나한테 이제 좋은 금이 들어올 때는, 필요한 기운이 올 때는 이제 세운, 1년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1년운이 나쁜 게 화가 들어올 때, 화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올 때는 세운이 나쁘다. 그래서 20%를 보는 거고, 이제 달은 한 10%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이 좋을 땐 달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대운이 나쁠 때는 이 달에서도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달운을 한 10%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살아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특히 장사, 이제 직장인들은 큰 게 기복이 조금 덜한데 뭐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운의 기복이 일진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금이 필요한데 금이 들어오는 날은 12일 중에서 금이 들어오는 날은 한 4일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런 날은 나한테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내가 화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일진이 되게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복이 굉장히 사업이나 어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기복이 커요. 어떨 때는 막 사람이 많은데 어떤 날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사주의 어떤 기운이 편차가 큰 사주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일진도 그렇게 크게 등락이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역학자인데, 근데 대운도 나쁘고 1년 세운도 나쁘고 달 일진이 되게 나쁜 거야. 이제 어느 정도 볼 줄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오늘은 너무 나쁜 날이니까 도관에 가서 좀 숨어 있자. 그래서 이제 담장이 조금 이렇게 낮은 시골집 같은 거였는데 도로변에 그 도관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하루만 버티면 내가 나쁜 일을 없앨 수 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그 담벼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이 깨지면서 크게 다쳤다는 그 옛날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사실은 도관에 숨어도 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사실은 5, 6월 달 이제 앞으로 이제 양력으로 바뀌는 시점이 5월 6일 그러니까 새벽 3시 18분에 기가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정사, 이제 무호. 이 정사 무호는 이제 다 불이에요. 사실은 불이 강한 사람들은 달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나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가 되게 많은,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봤으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는 말조심도 해야 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역학이란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학은 천기의 흐름을 보는 그런 학문이에요. 어떤 천기에. 저는 이제 2가지를 다 해요. 사실은 제가 무속인이었다가 이 역학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역학을 하게 됐는데, 이 역학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천기의 흐름이라는 거, 내가 내일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그냥 우산 쓴다. 내가 좀 조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그리고 이제 어떤 내 인생의 진로가 어떤 내가 배를 항해를 하는데 어떤 이 역학이라는 거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대운일 때는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해도 되고, 내가 대운이 나쁠 때는 뭐 직장을 갖는다든지 사업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주로 이 명리학을 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TV에서 한참 많이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전세 사기.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누가 원흉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원흉은 따로 있어요. 이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흉은 책장사하고 있어요. 양산에서 그것도 하루에 뭐 5만 5천 건 팔았다. 그 사람이 원흉인 거예요. 문재양이 사실 원인 제공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원인 제공을 다 해놓고 쉽게 말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그 세입자한테 돈을 다 주자 이거예요. 세금으로. 그럼 국민들은 호구예요. 국민들은 지금 제가 며칠 전서부터 이제 제가 부천역에는 이제 마루광장이 커요, 되게. 근데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뭐 친일 외교 뭐 하면서 뭐 윤 대통령은 뭐 없어져야 되고 막 이상한 말로 막 써놨어요. 아주 나쁜 말로. 예? 구력 외교 뭐 이렇게 속으로 아유 저거 뭐 빨갱이들이야 뭐야 저거. 예? 사회단체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막 몰려 있어 거기에 경찰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나가던 사람이 너희들 이 짓 하지 말고 이 빨갱이들이냐 이게 무슨 친일이고 굴욕이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몸싸움까지 하고 이제 이런 데서 하지 마라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막 이제 같이 이제 말싸움이 되다 몸싸움까지 돼서 경찰관까지 출동한 일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보수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그 친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친일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은 본인들이 다 해놓은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한일합방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국민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어떤 진보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을 항복시키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주둔이 돼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도 사실 정치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임대차, 제가 한 작년에 그 임대차 3법을 할 때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제 방송 그 1년 전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임대차 3법은 진짜 악법이고 부동산 이 어떤 고유의 옛날에 이제 복덕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험 공인중개사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진짜 해방 이후로 온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거강꾼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깨버린 거야. 그 깨버린 사람들이 임대차 3법을 만든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것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예언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서민들 눈물 흘리게 할 거다. 피눈물 흘리게 할 거다. 이 피눈물 흘리게 하는 법이고 전세는 다 사라지고 다 월세하러 갈 거다. 그때 제 방송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저는 제 방송한 거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의 원인이 제공한 사람들도 민주당하고 사실 문재양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주자 이거예요. 국민들이 호구고 바보냐고요.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걸 왜 국민들 세금으로 다 그걸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굉장히 그때는 쌌어요. 뭐 거의 뭐 제로 금리 때고 1% 뭐 2% 그때 뭐 저도 저금 해보지만 1% 이때였다고. 그때 당시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문재인이가 예를 들어서 세금 많이 거두려고 종부세 만들고 예를 들어서 금리는 낮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금리 싸니까 그래도 아주 돈 없이 시작하진 않았겠죠.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꿨고 뭐 하나가 10억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집을 막 산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은행권에서도 담보대출을 다 해준 거야. 집 산다고 그러면 뭐 빌라 산다고 그러면 대출해주고 뭐 최소한 뭐 90%막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대차 3법을 만든 거예요. 너무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세 사기에 걸린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전세를 구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막 전세 일단 전화만 오면 무조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출을 받아갖고 임대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갭 투자를 한 거야.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 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막 올라가니까. 한 1, 2년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은행 이자 다 갚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걸 몰랐겠죠.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몰랐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 미국에서 금리를 막 올리니까 은행 금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임대인들이. 그때 갭 투자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경매를 넘기거나 아니면 어때요? 파산 신고를 한다든지 잠적을 한다든지. 그 중에서 또 갭 투자한 사람들이 자살까지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자빠지니까 그 나머지 임차인들은 어때요?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자살하고 죽고. 그게 이 사태의 원인이에요. 갭 투자한 사람들이 잘못일까? 임차인이 잘못일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주당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뻔뻔스럽게 또 국민을 또 속이려고 그래. 또 내년 총선 있으니까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돈 다 내주자 이거예요. 자기네 돈 내주라 그래. 자기네 돈 내주면 돼. 세비 받은 거 가지고 반납해서 주면 돼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또 장난질을 또 치려고 그러냐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또 특정 지역 사람들은 또 그러면 또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종부세 뜯고 예를 들어서 세금 올려가지고 누구 준 줄 아세요? 문재인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시위였어요. 시위. 또 시민단체에서 뭐 시위할까 뭐 할까 돈 막 여갑을 통해서 돈 막 퍼준 거야. 그것도 자기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세금으로 다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책방 열어서 책장 사고 있어. 또 국민 또 속이려고. 이것도 보험이에요. 책장 사는 것도.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 아직도 나 건들지 마라.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책 사라고 제가 했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도 생각해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을 다 건들게 되면 친문하고 친이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수가 민주당이 너무 많은데 국정 운영이 안 될까 봐 봐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다 정리가 된다. 왜? 한 장관은 운이 강한 자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운을 먹는 이렇게 대운을 어떻게 먹는 방법하고 여기 얘기할 때 한 장관 사주를 풀어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보수에서는 지금 한 41%가 지금 한 장관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다루는 나빠요. 조금 있다가 언제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급상승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흰색 도화지에 명화를 그리울 잡초를 밟으러 왔다. 토적성산. 그걸 제 방송에서 한 이유가 대운이기 때문에 그런 거. 또 1년운도 좋고. 그 운을 받아먹는 또 방법도 있고.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을 받아먹을 방법은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한 기운을 얻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족한 기운이 용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천간과 지지에 뚜렷하게 있으면 어떤 운이 와도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오행의 기운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장관 사주는 쉽게 말해서 나무로 태어난 사주예요. 그러니까 목으로 태어난 사주예요. 이 목이 태어난 일간이 이게 본인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 다음 나무가 있으면 주는 물이 있겠죠. 상생을 해주는. 이 수가 예를 들어서 인성이고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밖으로 나가는 기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화가 있겠죠. 나무는 타면 불이 되고 불은 꺼지면 토가 되고 토는 굳으면 안반이 되고 칼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은 지하수가 될 때 이 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물이 없을 때는 막바로 나무를 때리기 때문에 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이 있을 때는 금생수를 해준다. 이럴 때가 이제 운을 맞지 않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없는 오행이 들어와서 상생을 해주는 운이 이때가 이제 대운이면서 크게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횡재운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로. 그러면 한동훈 장관 사주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왜 대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나무로 태어났어요. 근데 땅이 진토 땅이라는 거는 가월의 땅이에요. 양력으로. 그러면 아주 기름진 땅이면서 진흙이 많은 땅이에요. 나무가 잘 자라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얼어있는 땅이 있다. 그 다음에 햇볕이 짱짱. 이 오하에서 병화를 기울기 때문에 햇볕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사주를 풀 때는 항상 이 풍경화를 잘 그리면
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딱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인데 햇볕이 있고 땅이 넓으니까 마르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목화토금 중에서 이사주에서는 금이 없어요. 그러면 금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천간에 계수하고 임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금이 들어왔을 때는 천간에 만약에 경금이 들어왔을 때는 금생수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지하수로 보는 거예요. 지하수가 들어와서 물을 상승을 해서 나무를 키워주는 운이다.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 되는 거고 일간이 본인인 거예요. 항상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뻗는 기운, 이게 장모예요. 사업체고 진로고 아랫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물이겠죠. 이 물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거는 역학에서 가장 나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용신이 사주에 천간과 지지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일할 때도 이렇게 용신을 바로 딱 잡아놓으면 어떤 운이 들어와도 다 상생이 돼서 대운을 맞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엄마가 이 아들을 끔찍히 키웠다. 정말 신경 많이 쓰면서 키웠다. 교육을. 그 다음 뭔가 배우고 익히면서 문서 잡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물이 없을 때는 어떤가? 이 천간과 지지에 물이 없을 땐 이 칼이, 이 금이 지하수가 아니라 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로 나무를 때리니까 말라있는 나무를 칼로 치면 나무가 부러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관제수가 되는 거예요. 구설, 관제, 안 좋은 일. 지금 송영길처럼. 근데 이사주에서는 천간에 물이 있고 지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들어오면 금생수 수생목을 해서 나무를 키워주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제 횡재대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누가 건들더라도 자꾸 인기가 좋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운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 그러면 자식을 끔찍히 위하는 아빠가 되겠죠. 왜냐면 나한테 너무 필요하니까.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들어오면 물을 상생해 주기 때문에 나무를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으로 인해서 명예가 올라가고 자식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하고 직업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부인운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은 부인이고 이 나한테는 이 자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자식을 두는 사주고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고 자식을 끔찍히 이뻐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무가 약한 사람들은 화가 나면 불의를 보면 확 지르는 성격은 있어요. 불의를 보면. 근데 이 물이 약하거나 신약한 사주들은 금방 마음이 짠해져요. 아 괜히 했다. 쓸데없는 소리 또 했다. 근본은 되게 착한 사주예요. 신약 사주들은 대체로 착해요. 착하고 또 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직업이고 관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직업정신이 강해요. 돈보다는 이 땅이 넓어지면 어때요? 이 물하고 지하수가 마르기 때문에 돈에 대한 큰 욕심은 없는 사주예요. 단지 명예와 직업이 굉장히 소중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소중하고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땅이 들어올 땐 되게 나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운이 지금 이 사주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주를 이렇게 보면 뭐 건강은 어떤가요? 이 금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이에요.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하수가 없을 때는 대장의 기운이 약한 거예요. 대장의 기운이 약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이 토는 이제 위장이니까 소화는 되게 잘 되고 많이 먹는데 살은 안 쪄요. 왜? 대장에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야. 그럼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구력이 약하고 육체적으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지가 약하고 폐활량이 조금 약하다. 기무겸이가 술자리 했다. 그거는 진짜 안 맞는 얘기. 왜 그러냐면 이 역학을 조금만 알면 그런 소리 하면 웃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화가 많아. 이 화는 사실 본인한테는 알코올이에요. 그럼 술을 먹게 되면 이 물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물은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에요. 방광이고 남자한테는 부고환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신장에 물이 없는 사람이 해독이 안 돼요. 그 다음 나무가 약한 사람은 간 기능이 나빠서 술을 즐겨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술,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 이제 왜 제가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51대 대운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인데 지금은 경금이 들어왔어요. 이 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간에 이 금이 들어와서 이 운을 마칠 때는
이 천간과 천간끼리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금이 들어왔는데 물이 있어.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관운, 직업, 명예가 물을 만들어내서 지하수를 만들어서 이 나무를 키워주니까 지금 최고의 대운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서도 좋아요. 지지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지도 이 해수가 없으면 참 나쁜 사주가 된 거예요. 이 을에 이 해수 지지에 만약에 뭐 금이 유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해수가 빠져 있을 때는 막바로 칼을 친다, 나무를 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올해 1년이 얼마나 더 좋으냐면 올해는 또 계수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금생수 이 천간에 지지가 있는데 올해 또 천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0% 대운이 횡재 대운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지주일이 급상승하는 때는 언제냐? 사실은 5, 6월 달은 4, 5, 6월 달은 사실 이 햇볕이 들어와요. 여기에 조금 약점이 있어요. 이 햇볕이 들어올 때는 화생토 이 지지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 금이 없어요. 근데 금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대운에서도 경술이니까 술토, 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생토가 되면 토가 많아져요. 이렇게. 그러면 토가 많아지고 이 금이 없으니까 토국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이 없어지겠죠. 근데 큰 영향이 없는 게 다른 10%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엄마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제 수입이 한 10% 나쁘다든지 건강이 신장이나 이런 쪽이 10%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이사주에서 좀 조금 아쉬운 게 있죠.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진짜 대운을 횡재 대운을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답이 있어요. 8월 8일이 되면 양력 8월 8일 쉽게 말해서 8시 22분 오전에 요 시간이 지나면 천간과 지지가 전부 금이 들어와요. 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신금이나 유금이 필요하다 하면. 왜? 화생토 이 금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막바로 토가 물을 치기 때문에. 그러면 8월 8일부터 2달 동안 지지에 신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간에도 정신이 들어오고. 이건 전부 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 또 지하수가 올라오고 지지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생토가 되더라도 일진에서 화생토가 되더라도 월에서 10%가 받쳐주니까 이때는 90, 100%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이 되겠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아주 세진 않아요. 지금 민주당한테 좀 뒤쳐져 있다. 그러면 누군가 스타가 총선에 나와야겠죠. 요번에는 총선에 나와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총선에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죠. 제가 3월 달에 그 방송을 하고 나서도 이제 좀 보수 쪽에서 왜 김기현, 대통령이 김기현 좋아하는데 왜 김기현 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제가 댓글을 좀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지나보세요.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나쁘다 그랬죠. 그래서 다 잡은 물고기 놓친다. 지금 태영호나 예를 들어서 김지원 당대표 운이 나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 자꾸 문제가 터지고 그걸 염려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까봐 사실 저는 나경원이 올해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이 됐으면 했어요. 그 두 사람한테 뭐 친분 있는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러면 이제 운을 이 큰 대운이 오고 달운까지 해서 100%를 만드는 횡재 대운. 이 횡재 대운을 맞이할 땐 로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 횡재 대운은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횡재 대운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유가 답이에요. 빠져있는 지지의 오행을 넣어주는 방법이 횡재 대운을 맞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신유는 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죠? 그럼 지금도 8방향에서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구와 태양은 돌아가면 이 공간에는 목화토금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신유에 해당하는 기운을 내 몸에 이렇게 흡수하는 게 풍수예요. 그러면 이 신유라는 거는 금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팔찌를 찬다든지 반지를 한다든지 금은 너무 비싸니까 뭐 스텐 팔찌나 스텐 반지를 끼면 3% 운이 좋아져요. 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유에 해당하는 색깔은 흰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직업 크게 봤을 때는 이 금이 필요한 직업은 본인한테는 직업 관운이에요. 관직이야. 그러니까 직업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어쨌든 나라의 녹을 먹는 운이에요. 내가 이 관성이 나한테는 용신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작게는 어때요? 기계. 쇠붙이는 다 되는 거야. 뭐 기계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할 때 이건 틀려요. 내가 만약에 기계 공장을 해. 근데 쇠는 전혀 안 달아. 그러면 그건 안 맞는 직업은 아니에요. 금을 쇠붙이를 직접 다루는 직업이 금 기운을 얻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 헬스장에는 이게 쇠붙이들이 많죠. 그 헬스장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전자, 그다음에 이제 금에 해당하는 거는 법률, 이런 쪽이 이제 금에 해당하는 오행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5%밖에 안 돼요. 그럼 방향은 뭐냐? 방향은 서쪽이 금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뭐 이사를 한다든지, 제가 맨날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서쪽으로 간다는 게 좀 막연해. 집 현관 앞에서 나침판을 이렇게 딱 봐서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향을 보고. 서쪽이면 나라 쪽으로는 어디예요? 중국이 큰 대토의 나라, 중화민국은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토의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토가 없어, 그럼 불교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불교가 이 중국 인도에서 발달한 종교니까. 나 금이 없어,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서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서쪽엔 서방이죠. 유럽이나 미국이 천주교나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금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는 게 좋겠죠. 이 종교가 굉장히 세요. 종교가 10% 정도를 차지해요,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찬송가나 이런 데는 금 기운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힘이 생기고, 대장이 10%가 활동화되니까 힘이 생기고 기운 얻고 운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난 절에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날 일진이 되게 좋아져. 왜냐면 10%가 좋아지니까. 토가 필요한 사람은 절에 가면 10%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발달한 거고. 이 절에 갔는데 오늘 돈이 많이 생기네? 그건 토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종교가 되는 거거든.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난 교회만 가면 이상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그럼 윤 대통령은 화가 없죠? 그럼 일본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쪽이 일본이잖아. 또 화산이 터지는 나라. 그럼 윤 대통령한테는 사실 일본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기시다 총리 오는데, 윤 대통령이 처음에 갈 때는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운이 좋다고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운이 좋아요. 윤 대통령 5월, 6월 달은 화가 들어오면 좋다 그랬죠, 윤 대통령은. 최고의 이제 달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상생이 되는 달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횡재하는 달이에요. 기시다 총리가 많이인 걸 주고 갈 거예요. 또 윤 대통령이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꼭 없애야 될 게 있어요. 한동훈 장관한테 이거는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첩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맥을 잘 짚고 가는 거예요. 책사답게. 그 다음에 이 마약 사범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약 사범이라는 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걸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이죠? 포상제 하면 돼요. 포상제. 마약 사범이 신고한다든지. 그래서 포상금을 주게 되면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포상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마약 사범 하나 가지고 연결된 거를 다 이제 그때가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돼. 그러면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뿌리 뽑으려면 세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엉뚱한 법 만들어가지고 악법 만들어가지고 또 피해자 돼가지고 역으로 또 그 세금을 또 국민복으로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세금을 쓰는 거예요. 포상제 하면 돼요. 마약 사범 신고하면 돈 줄게. 그 신고가 많이 들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연결된 걸 뿌리 뽑으면 돼요. 그게 빨라요. 그런데 세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쓰면 절대 뭐라 안 해요. 아니면 국민 성금까지 모아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 나는 사람이 안 아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세금을 쓰는 건 절대 세금 내는 사람이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내 돈이 저런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한테 세비가 나가는지, 시민단체한테 세금이 나가요, 노조한테 세금이 나가요. 그런 게 아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센 게 이 신유의 기운을 얻을 가장 센 거는 제가 방송에 상당히 얘기했지만 음양조화, 이게 사실은 40%예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운이 10% 섞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자 호르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고 남자 호르몬 안에도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래서 궁합이 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인 사준자가 모르지만 부인이 만약에 신유가 있어. 그러면 부부관계 하면 돼요. 그럼 3일 동안 운이 좋아요. 한 번 관계 가지. 한 7일까지도 가요. 왜? 내가 없는 이런 데 있죠. 젊었을 땐 되게 마르고 힘도 없었는데 결혼하니까 되게 살찌고 막 힘이 막 좋아져. 애기도 갖고. 그럼 금이 많은 여자하고 섹스하니까 그런 거예요. 음양조화를 가지면. 금이 몸에 자꾸 40% 들어오니까 대장의 기운이 좋아지거든. 그러면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결혼해서 젊어졌어? 살도 찌고 건강해졌어? 그러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화기운을 넣어주게 되면 이 금을 다 녹여버리겠죠? 대장의 기운을 나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살 빠지는 거예요. 화가 많은 여자하고 섹스를 했어. 그럼 이 금이 다 화급금 해갖고 녹아버리겠죠? 그럼 대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자식 나빠지고 관 나빠지고 다. 이게 40% 영향을 주니까 결혼해서 막 아프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굉장히 막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방법을 알았어. 내가 신하고 유가 있어. 필요해. 그러면 이 신하고 유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오행의 글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 횡재대운을 다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5월 6일 아까 얘기했듯이 때가 있어요.